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용 지금 깜빵에 있는데요,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의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은 지금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을 약 10억 원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받은 구형량이 징역 12년입니다. 자, 1심에서는 물론 징역 5년을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도 구형량은 똑같이 12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 8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7억 9천만 원의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자, 검찰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자금 공여자인 남욱에게는 징역 1년을 또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은 징역 1년, 그리고 남욱은 징역 1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김용은 징역 12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그 이유가 뭔가? 검찰이 속속들이 세세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서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술 늘 있던 익숙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10년 전부터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를 저질렀고, 그때부터 서로 돈 주고받고 그런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득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놈 새끼들은 대장동 때부터 성남시장 그때부터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만들면 그때는 우리가 바늘이 아니라 소야, 그때는 바늘을 훔치는 게 아니라 소를 훔치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용에게는 왜 무겁게 됐느냐,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얘들은 그래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또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유동규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남욱과 정민용 이런 애들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또 수사와 재판에 협조를 했는데, 김용 이것만은 말이죠, 끝내 지금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역 12년이 때려진 건데, 더군다나 김용은 정치 자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대장동 알선 뭐 이런 것들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이죠, 사실상 또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특히 김용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구형량을 강하게 하면서 또 재판부에다가 깎아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놈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잠깐 실수로 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늘 이들 사이에서는 유착관계가 형성되었고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금품을 받던 그 무대를 성남시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만이 필요했고,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말이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다.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이놈들이 훼손했다. 엄격하게 처벌해달라. 정말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김 씨의 변호인, 김용 변호인들도 또 상당히 지금 김용을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뭐냐면 김용 변호인이 김용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변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이제 김용 쪽에서 나오고 김용의 불만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자, 원래가 이 사건은 뭐냐면 김용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당내 대선 예비 경선할 때 2022년 4월부터 8월 때까지 유동규로부터 또 남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남욱이가 유동규에게, 유동규가 다시 김용에게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동규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고, 그러니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고, 그 다음에 남욱이는 민간업자고 대장동 팀들이죠. 이 대장동 팀들로부터 결국은 8억 4,700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건데, 이 또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유동규가 또 일부는 못 썼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가 다시 또 김용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에서 멈추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재명한테 갔겠죠. 그런데 지금 요 이재명한테 간 부분, 요 부분을 김용희가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요거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김용희가 까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김용을 손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이 받은 돈 나 모른다. 김용이 개인적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이제 김용이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전에만 해도 이재명이가 나를 버리진 않겠지. 이재명이를 자기 주군처럼 모시면서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안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용희가 이재명 부분은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희가 알고 보니까 이 김용희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이 이재명이가 들어와서 변론 방향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하고의 그 만났다고 하는 그 동선,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동규의 그 차량 내지는 전화통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차량 출입 내역이라든가 내지는 전화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라 라고 이재명이가 김용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으로 나와 있던 김용도 그 사실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김용은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지금 버텨왔는데 1심에서도 징역 5년 나왔고 2심에서도 지금 구형이 12년 나오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갔죠. 오히려 지금 형이 내려갈 가능성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자기 변호사들한테 즉 김용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재명 자기만 살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김용이 알고서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이 김용희가 완전히 빡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김용희 2심이 언제로 정해진지 아십니까? 2월 달로 이 선고가 정해졌는데 상당히 뒤로 정해진 거죠. 사실은 12월에 얼마든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뒤로 2월 16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김용희가 얼마든지 심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김용희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이재명한테 돈을 준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검찰이 다시 공판 재개를 신청할 거라고요. 법원에다가. 그럼 공판이 다시 재개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김용희는 내가 쓴 거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형을 조금 깎을 수 있고 자기 형은 대신에 이재명은 완전히 젖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김용희가 빡친 것이 뭐냐면 왜 이재명이가 김용 변호사 자기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하냐는 거지. 그러면은 이재명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지. 김용희는 그래도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깜빵에서 계속 있으면서 모든 어떤 충성을 다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 그 버렸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지. 일단은 나는 김용희가 받은 돈 모르는 돈이다. 좀 그렇게 딱 선을 긋고 있고 다음에 김용희 변호사들을 이재명이가 오히려 지시를 내려가지고서 변론 방향을 정해주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 이재명하고 김용을 단절시키려는 거 아니야. 네가 다 안고 가라 이거 아니야. 네가 다 안고 가라. 그러면은 김용희는 지금까지 안고 왔어요. 그런데 유동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풀어버렸잖아. 검찰에서 다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유동규는 일부 무죄가 나오고 지금 검찰도 약하게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건 100%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야. 뭐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100%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정민용이라든지 남욱 같은 애들도 지금 구형량이 1년 또는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얘들도 뭐 그래 봤자 지금 뭐 살은 부분도 있고 얘들도 집행유예로 다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 근데 김용 입장에서는 쟤들하고 나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김용은 사실은 유동규하고 남욱하고 정민용하고 다 같이 한 거예요. 물론 김용은 성남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좀 다르긴 해요. 그 다음에 김용은 또 이재명의 측근이기 때문에 또 위치가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김용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도 풀었다면
나도 처음부터 그냥 유동규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았더라면 나도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요놈들이 대장동 요걸 성남시에서 해먹다가 이제 그 무대를 대통령 중앙무대로 옮겨가지고서 이재명하고 같이 또 해먹으려고 그런다.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을 갖다가 강하게 처벌해달라. 엄하게 처벌해달라. 정말 12년을 구형하면서 형을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용으로서는 이거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다가 완전히 젖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나오는 걸 보면서 이재명이 어차피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재명이 나를 먼저 버렸다. 그럼 나도 내 살 길을 찾겠다. 두 번째, 이재명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끝났다. 그럼 나도 내 살 길을 갖겠다. 나만 괜히 여기서 징역 5년 받고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추가로 되고 그래가지고서 나만 햇빛 못 보고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추징금까지도 또 지금 벌금까지도 다 합하면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 10억이 넘는 돈은 누가 내줄 거야? 옛날 같으면 이재명이 내줄 거라고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 내주겠어 지금 상황에서? 손절했는데? 나 모른다는데? 김문기 모른다. 유한기 모른다. 김용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안다는 사람은 누구야? 김현집밖에 없나? 정진석밖에 없나?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이재명과 김현지, 이재명과 정진석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보면 굉장히 흥미롭겠죠. 이 부분도 또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